J그룹의 최고층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궁전 같았다. 그곳의 주인은 강준 J그룹의 냉철하고 무자비한 총수였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그의 아내 유진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창조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다발은 강준의 차가운 사무실에 놓여질 때마다 잠시나마 온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존재였다. 유진은 어릴 적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겸손하게 숨기는 법을 택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와 명철한 판단력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인이었다. 그녀와 강준의 결혼은 세간의 부러움을 사는 동시에 차가운 의문들을 낳았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라는 소문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시작은 순수한 사랑이었다. 강준의 부모님이 정해준 혼약 상대였던 유진은 처음 만났을 때 강준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지혜에 매료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나 결혼 후 강준은 다시 사업이라는 거대한 빙하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그녀에게 충실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차 형식적인 틀 안에 갇혔다.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유진은 종종 혼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나 예상치 못한 귀가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늘 저녁은 혼자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서가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유진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고 직접 부엌으로 가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다. 그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 행위가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그 즈음 J그룹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된 한민서가 등장했다. 한민서는 화려한 외모와 도발적인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유명 모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준의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에게 유진은 그저 평범하고 고리타분한 재벌가 안주인일 뿐이었다. 한민서는 강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접근했고 그의 냉철한 표정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강준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 후 한민서는 강준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듯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유혹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강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한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준의 차가운 태도를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며칠 뒤 유진은 남편의 사무실에 놓을 꽃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에 들렀다. 그녀는 익숙한 복도를 지나 강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민서와 강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민서는 강준에게 J그룹의 신제품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견은 신선하고 대담했지만 동시에 J그룹의 전통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준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모습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꽃병을 들고 집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그 순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한순간에 권력과 명예가 뒤섞인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목격한 것 같았다. 그날 밤 강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유진은 그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읽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다. 괜찮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당신은 그저 내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돼. 그의 차가운 대답에 유진의 가슴은 미세하게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임을 알면서도 그 속에 담긴 거리감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존재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가진 완벽한 삶의 일부를 채우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사업을 살폈다. J그룹의 신제품 라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제품의 핵심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이는 회사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유진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강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여보, 신제품 기술에 대해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이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준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회사의 일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써.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의 반응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사업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내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유진이 상처받은 마음을 억누르며 돌아서는 순간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고 한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유진을 보자마자 고의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강준에게 인사했다. 강준 씨,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바로 오게 됐어요. 한민서는 유진의 존재를 아예 무시한 채 강준에게 다가갔다. 강준은 한민서의 적극적인 태도에 미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한민서의 열정적인 모습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유진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자신의 뱃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아이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미세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자신의 존엄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한민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유진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의 명성을 훼손하고 강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유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는 것. 한민서의 음모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은 자신의 삶을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민서의 음모는 예고된 폭풍처럼 서서히 J그룹의 펜트하우스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순수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먼저 강준의 비서실에 접근했다. 한민서는 강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가 가장 신경 쓰는 사업 보고서를 몰래 훔쳐보고 그 내용에 대해 조언하는 척하며 강준의 환심을 샀다. 강준은 그녀의 대담함과 사업적 통찰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들의 관계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민서 씨가 말한 아이디어가 꽤 괜찮군. 강준은 어느 날 밤 유진에게 한민서에 대해 무심코 말했다. 유진은 남편의 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여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부정적이야?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있잖아. 강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이미 한민서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생명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 한민서의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다. 그녀는 유진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유진이 자선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강준의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았다. 강준은 비서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그 문건들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보고서에는 유진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유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강준은 격분한 목소리로 유진을 다그쳤다. 유진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분노에 찬 표정을 바라보았다. 무세운 말씀이세요. 여보,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자선단체의 기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강준은 서류 뭉치를 유진에게 던졌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강준은 이미 한민서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민서 씨가 나에게 이 서류를 가져다 줬어. 당신이 그녀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벌인 짓이라고. 당신의 순수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나. 강준의 말은 유진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한민서의 조작은 너무나 완벽했다. 그녀의 결백을 입증할 모든 자료들은 이미 한민서에 의해 조작되거나 파기된 상태였다. 유진은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호소했다. 여보, 저를 믿어주세요. 이 모든 건 함정이에요. 제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믿어주세요. 유진은 뱃속의 아이를 가리키며 절규했다. 하지만 강준의 눈은 이미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의 눈물을 가짜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한민서가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강준의 화난 표정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강준 씨, 무슨 일이에요? 유진 씨, 왜 그래요? 한민서는 유진을 가리키며 강준에게 말했다. 설마 유진 씨가 절 해치려 했던 건가요? 한민서는 연기하듯 몸을 떨었다. 강준은 한민서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유진이 한민서에게 해코지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민서가 만들어 놓은 가짜 증거들이 가득 차 있었다.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아내도 아니고 이 집의 안주인도 아니야. 강준은 유진에게 절규했다. 유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밤 뱃속의 아이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강준은 그녀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유진을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었다. 횡령죄와 폭행죄, 그리고 한민서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죄까지 모든 죄목이 유진에게 덮어 씌워졌다. 경찰이 들이닥쳐 유진을 체포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까지 강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유진은 그 순간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뱃속에는 강준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완전히 외면했다. 유진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보며 절망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유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한민서의 음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뱃속의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강한 의지만 남았다. 그녀는 감옥이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있었다. 유진은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강준은 유진을 내쫓은 후 한민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민서는 강준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제이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진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다. 강준은 한민서의 달콤한 말과 화려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그는 유진의 부재를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고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강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유진이 꽃꽂이를 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은 그의 차가운 사무실에 온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믿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이 수감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유진의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사모님, 제가 다시 한번 강준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그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강준은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강한 의지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것이다. 차가운 철창살 뒤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다. 유진은 감옥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바깥 세상에서 그녀는 화려하고 안락한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이름 대신 수감번호로 불리는 죄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에 물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교도소 생활은 혹독했다. 다른 수감자들의 멸시와 경멸은 일상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는 조롱과 괴롭힘에 시달렸다. 하지만 유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불평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이런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다른 수감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감옥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았다.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을 동원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모든 증거들을 되짚어 보았다. 한민서가 제출한 조작된 서류 강준의 비서실에서 발견된 가짜 증거들, 그리고 사건 당일의 모든 정황들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이 한민서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재벌 사모님이 자선 기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어느 날 교도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제 결백을 증명할 것입니다.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교도관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유진에게서 다른 수감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고결한 분위기를 느꼈다. 유진은 그 순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과 기업 회계 관련 서적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률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는 또한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회계 관련 범죄로 수감된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정보를 얻었다. 그녀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친화력은 교도소 안에서도 빛을 발했다. 한 달 후 유진은 자신의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유진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제가 J그룹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강준 씨는 저를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한민서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사모님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모님을 비난했습니다. 유진은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분노보다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변호사님, 이제부터는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증거들은 한민서가 조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선단체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저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저를 모함하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진은 김 변호사에게 자신의 모든 추리를 설명했다. 그녀는 한민서가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김 변호사는 유진의 놀라운 통찰력에 경악했다. 그는 유진이 단순한 재벌 사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모님,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한민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증거는 외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J그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J그룹의 전산팀에서 일했고 모든 전산 기록들을 백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를 찾아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한민서가 조작한 모든 증거들의 원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은 김 변호사에게 한 사람의 이름과 그에 대한 정보를 건넸다. 그 사람은 유진의 오래된 친구이자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 변호사는 유진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그는 유진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김 변호사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교도소 생활 속에서 한민서의 음모를 파헤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한민서가 유진의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후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유진을 모함하기 위해 사용했던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교도소 안에서의 유진의 삶은 단순한 수감 생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단련하고 그녀의 지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닥친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강준은 한민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유진이 뱃속의 아이를 가리키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유진의 눈물을 외면했지만 그의 양심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강준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한민서는 강준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존재가 강준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한민서는 유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통해 한민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민서의 모든 계획을 역이용해 그녀의 정체를 만천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것이다. 한민서가 유진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강준의 옆자리를 차지했을 때 강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한민서의 화려함과 애교에 취해 있었지만 가끔씩 불쑥불쑥 떠오르는 유진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다. 유진이 항상 꽃을 놓아주던 그의 사무실은 이제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다. 한민서는 그 빈자리를 자신의 선물과 화려한 장식품들로 채우려 했지만 강준은 그것들이 유진이 남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준은 한민서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민서는 유진을 비난하며 그녀의 횡령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준 씨, 그 여자는 정말 대단한 연기자였어요. 그렇게 순진한 척하며 뒤로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다니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한민서의 말에 강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와인 잔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한민서가 유진의 자선단체에 대해 언급했다. 그 자선단체에 대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가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여자는 강준은 갑자기 숟가락을 놓았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잠깐, 당신이 유진의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네네, 물론이죠. 강준 씨가 그 단체에 대해 언급했을 때 저도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요. 한민서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강준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유진의 자선단체는 비밀리에 운영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강준은 그 단체에 대해 한민서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한민서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강준은 한민서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2그룹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이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이 비서 한민서가 유진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기록을 찾아봐. 이 비서는 강준의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자선단체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비서는 유진이 감옥에 간 후에도 그녀의 결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강준이 그녀를 매정하게 내쫓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이 비서는 강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준 총수님, 한민서 씨가 유진 사모님의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기부금이 제2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흘러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한민서 씨가 사모님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서류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준은 보고서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한민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조작하고 그것을 유진에게 덮어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민서의 모든 행동들이 교차하며 그녀의 가증스러운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적인 음모가 강준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강준은 곧바로 제2그룹의 전산팀을 찾아갔다. 그는 모든 전산 기록들을 백업한 자료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진의 이름으로 된 횡령 서류들이 한민서가 조작한 가짜 서류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모든 것이 한민서의 계획이었고 강준은 그녀의 손안에서 놀아났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그녀의 결백을 외면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옥으로 보낸 장본인이었다. 그는 곧바로 이 비서를 불렀다. 이 비서 지금 당장 유진의 변호사를 찾아가. 그리고 유진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무사히 출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그리고 한민서 그녀의 모든 비리를 파헤쳐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강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유진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되갚아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진을 되찾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강준은 유진의 변호사로부터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감옥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유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한민서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유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다. 그는 유진이 갇혀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녀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교도소의 작은 창문을 통해 잿빛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강준은 그 순간 그녀의 강인함과 고결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강준은 유진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녀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한민서의 모든 음모를 파헤치고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분노와 후회는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강준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오직 유진의 결백을 증명하고 한민서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J그룹의 모든 법률팀과 비서실을 동원해 한민서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음모를 파헤쳤다. 자선기금 횡령 조작 증거 위조, 그리고 유진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강준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이 유진에게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모든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강준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한민서는 강준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지만 강준은 이미 그녀의 소나기를 벗어나 있었다. 당신이 내게 저지른 짓 이제 모두 끝났어. 당신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유진에게 저지른 죄, 그리고 내게 저지른 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강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민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강준은 J그룹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저 J그룹의 강준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아내 유진에게 저지른 죄를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민서의 교묘한 거짓말에 소가 임신 중인 아내를 의심하고 그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인해 저의 아내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강준의 충격적인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강주는 한민서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음모에 대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는 한민서를 경찰에 고발하고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강주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유진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놀라면서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것에 감사했다. 며칠 후 유진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녀가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앞에는 김 변호사와 오랜 친구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강준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의 눈빛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발걸음을 멈췄다. 유진은 강준을 외면하고 친구들의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강준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거짓된 사랑과 배신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유진은 감옥 밖으로 나온 후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뱃속에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재능을 활용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은 곧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강준은 J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유진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는 유진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지켜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의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유진은 아이에게서 강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했고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다. 어느 날 유진은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늙고 지쳐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강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유진,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저지른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아이의 곁에서 평생 당신들을 지켜보며 살고 싶습니다. 강준의 진심 어린 눈물에 유진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저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저의 아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이미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의 속죄는 당신의 몫이에요.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한 강인하고 당당한 여인이었다. 강준은 유진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유진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유진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지켜보며 평생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갔다. 유진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서 강인함과 용기를 배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